자기계발 도서 또는 동기부여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단조로운 일상을 벗어나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독서를 하고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책이나 영상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어제 본 책이 아니라면 아마 잘 기억나지 않으실 겁니다. 힘든 일을 겪었던 기억이 희미해지는 망각은 인간의 축복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정보나 지식까지 희미해지는 것을 보면 마냥 축복이라고 볼 수는 없죠. 우리가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가장 오랫동안 기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록입니다. 단순하게는 공부를 잘하는 것부터 시작해 미래를 계획하고 삶을 진취적으로 이끌어가는 것까지 모든 성취에는 기록이 필요하다. 일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이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인 빌 게이츠도 기록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어딜 가나 그의 작은 공책을 들고 다니며 그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을 기록했죠. 다른 사람의 대화나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리고 그가 관찰한 것들을 적기도 했습니다. 열렬한 독서가이기도 한 그는 비즈니스부터 기술, 과학 등 다양한 책을 읽고 배운 내용을 기록하기도 했죠. 2016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빌 게이츠는 1년에 약 50권의 책을 읽고 중요한 요점과 아이디어를 기록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록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내용이 적힌 메모들을 정리하는 것이라는 의미 말고도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이란 내 삶의 주도권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얼핏 보면 기록이라는 행동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와 거리가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렇게나 어질러진 집안에서 급한 일로 차키를 찾아야 할 때를 생각해 보시죠. 차키를 찾기 위해 서랍부터 책상, 옷장 속 옷의 주머니까지 다 뒤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집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면 당신은 금방 차키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질서 속에서 차키를 찾아야 했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기록하라. 기록은 어지러운 방을 정리하는 것과 같이 내 머릿속의 지식과 정보들을 정리하여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정리된 머릿속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그때그때 꺼낼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좀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질서 속에서 찾게 되는 자유. 불필요한 일은 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바로 기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기록을 모든 것을 그대로 적는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속기사처럼 모든 대화 내용을 적는다거나 책을 읽은 만큼 기록의 양이 많은 것은 올바른 기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 내용을 전부 받아 적고 기록을 위해 강의를 멈춘다거나 다시 돌려보는 것도 진정한 기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강의에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내용도 생각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바엔 차라리 기록을 전혀 하지 않고 온전히 강의에만 집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기록의 고수는 많이 쓰지 않는다.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록은 핵심 키워드를 적어놓고 나중에 그 내용을 재요약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동기부여 영상을 본다면 그 영상의 주제가 되는 키워드를 2개만 뽑으세요. 그리고 키워드를 이용해 주제가 되는 2개의 문장을 만드세요. 당신이 영상에서 키워드를 2개만 정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그리고 키워드를 통해 2개의 문장을 만드는 과정 전체가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기 위해 영상의 내용에 좀 더 집중하고 영상의 내용을 한 번 더 생각하며 주제가 되는 문장을 만드는 것, 그것이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책은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50쪽짜리 챕터 6개로 이루어진 책을 읽는다면 한 챕터당 키워드를 10개 정도 선정하세요. 그리고 키워드를 이용해 A4 용지의 반을 넘지 않도록 요약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책을 다 읽고 요약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챕터를 읽은 후 요약하고 다시 책을 읽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요약은 기억을 압축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일을 말한다. 키워드를 통한 요약과 기록은 분명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록은 하면 할수록 늘기 때문에 나중엔 요약과 기록에 걸리는 시간도 훨씬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죠. 책이나 영상의 메모들을 기록하고 요약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최종적으로 기억 속에 남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자기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기록은 단순히 책이나 영상을 요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고민과 걱정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고민과 걱정이 생긴다면 다음의 문장들을 적으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첫째, 고민과 걱정이 생긴 배경. 둘째, 고민과 걱정 발생의 원인. 셋째, 고민과 걱정의 해결 방안. 고민과 걱정의 기록 과정은 객관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좀 더 쉽게 해결 방안 도출이 가능하죠.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기록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만약 당신이 저녁 메뉴를 정해야 할 때
단순히 무엇을 먹을지 고르는 것보다 양식, 중식, 한식 등 다양한 보기 중에서 고르는 것이 더 쉽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일단 보기를 기록하고 그 안에서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록의 핵심은 단순히 기록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닌 기록을 위해 내용을 요약하고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하는 일이 주는 직접적인 효용은 기억이 아니라 집중이다. 기록을 통해 당신이 어지러이 갖고 있는 내부의 지식들을 분류하고 정리하세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명심하세요. 당신이 보고 들은 지식과 정보는 기록하지 않으면 절대 당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기록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당신을 만들어 보세요.